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단순 회귀 모형, 그래서 단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의 개수를 K로 놓는데 독립변수의 개수가 하나라는 거고, 여기서 보니까 X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 회귀 모형을 확인했습니다. 최소 제곱법으로 적합시키긴 했는데 여기가 10인 거 보니까 표본의 크기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귀식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했고, 여기 10인 거 보니까 이게 표본의 크기가 10이라는 얘기라고요. 이거에 대한 95% 실내 구간 길이가 최소가 된 X 값은 했는데,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호부터 통일시킬게요. 모집단에서는 회귀식이 이렇게 했다 그러고, 그럼 표본은 우리가 베이타 대신 B를 쓰겠습니다. 회귀식 자체는 이렇게 되고요. 회귀선 자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집단의 회귀선은 우리가 E of Y 기분 X라고 표현하고, 그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거를 실내 구간에 어쩌고 저쩌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부터 먼저 해볼게요.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예측이라는 게 있어요. prediction.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이 추정은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예측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추정은 회귀 분석할 때 추정이 있었고,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런 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그마 제곱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t를 사용해요. 여기 t를 사용했고요. 여기 보니까 x에 대해서, 뮤에 대해서 추정할 때는, 구간 추정할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의 s 오버 스퀘어 루트 n이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추정 대상이 뭐죠? 자, 우리 회귀 분석에서는 추정 대상이요, 베이타낫과 베타원이 추정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회귀 분석 이전에는 뭐가 추정 대상이었냐면 뮤가 추정 대상이었어요. 물론 시그마 제곱도 있지만 시그마 제곱은 잘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 뮤에 대한 추정을 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실내 구간 추정 또는 실내 구간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이런데 추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간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반대되는 개념은 점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뮤에 대한 점 추정하는 방법은 뭘 사용하냐면 x바를 이용해요. x바 값을 이용하면 됐고요. 구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썼으면 됐습니다. 자, 회귀 분석할 때는 추정 대상이 뭐라고요? 이거지 않습니까? 베이타낫과 베이타 1이니까 구간 추정부터 해볼게요. 구간 추정은 이렇게 됩니다. 베이타 1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베이타 1에서 구간 추정을 하면 그거의 점 추정 값이 B1이거든요. 그래서 B1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죠? 뮤에 대한 점 추정 값이 X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듯이 베이타 1에 대한 점 추정 값은 죄송합니다. B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뭐였냐면 X바의 표준오차인데요. 여기서는 X바의 표준오차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기호로 쓰겠습니다. S1 SB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추정을 하면 점 추정 값은 베이타 1에 대한 점 추정 값은 B1입니다. 자, 그럼 예측이 뭔가를 볼게요. 예측. 자, 그래서 요거 다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 요것도 회귀 분석에 대한 점 추정과 구간 추정 지금 설명드린 거 지우고, 자, 이제 예측을 보겠습니다. 예측은 추정과는 좀 다릅니다. 추정은 회귀 분석에는 뭐에 대한 거요? 베이타낫이나 베이타 1에 대한 추정할 때 쓰는 거고, 예측은 y에 대한 예측이에요.
즉 종속 변수에 대한 예측입니다. 근데 이때도 점으로 예측할 수 있고 구간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으로도 예측할 수 있고 구간으로 예측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머리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예측의 대상이요, y도 있을 수 있고 요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y에 대한 예측이 있고, 또 하나는 expected value y given x, 그 회귀선상에 있는 값에 대한 예측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점 예측으로 나눠질 수 있고 구간 예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점 예측과 구간 예측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측과 프리딕션과 추정이 대상이 다르다는 점 먼저 생각하시고요. 점 예측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를 예측하거나 하면 그냥 이 식을 사용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회귀식이 이렇게 됐을 때 독립변수 x의 값 10일 때 이거에 대한 예측값은 그대로 대입을 해서 68이 나옵니다. 1번 이거에 대한 예측이 있죠. 두 번째, 종속변수 y의 실제 값을 예측하는 수도 있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대입을 해서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68 플러스 마이너스 2, 요 2요. 잔차가 나오는데 이 잔차의 평균값이 0이기 때문에 똑같이 68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점 예측 값은요, 똑같아요. 이거나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간 예측은요, 상당히 다릅니다. 자, 구간 예측은 여기 있는데 이 식이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틀렸어요. 제가 그냥 대충 수정,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수정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y 헤드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가요 t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1 곱하기 se 곱하기 이거예요. 여기가 y 헤드 플러스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고 se 곱하기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expected value of mean value of y, 즉 E of y 기분 x에 대한 예측이에요. 대한 예측인데 구간 예측이고, 이것은 individual y라고 했거든요. 이건 y에 대한 구간 예측이에요. 둘이 틀립니다. 공식이. 그냥 공식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지금 질문이 이거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예측인데 E of y 기분 x에 대한 예측인데 이 구간이요 작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구간이 요건 변함이 없을 거고 요것도 변함이 없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x가 xp일 때 했는데 여기가 0일 때가 있잖아요. 언제냐면 우리가 x가 xp일 때 xp 값이 x바라면 이게 0이 돼 버립니다. 이게 제일 작아지는 거예요. 구간이 제일 작아진다는 얘기죠. y에 대한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0일 때, 즉 xp가 x바와 일치할 때가 제일 구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림에서 파란 선은 지금 expected value에 대한 예측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은 회귀선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 선은 y에 대한 예측 구간이에요. 어느 게 더 크냐 하냐면 녹색이 더 큽니다. 녹색의 이 간격이 더 큽니다. 이 파란 간격보다. 그런 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식에 보면 요걸 식에 보면요 차이점이요 여기가 돼 있어요. 여기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구간이 어떤 때는 좁고 구간의 길이가 어떤 때는 크잖아요. 어떤 때가 제일 좁을까요? 하면 이 파란 경우나 녹색 경우는 똑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바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가 제일
이 간격, 요거 죄송합니다. 요 간격이 제일 작고 녹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일 작습니다. 즉 x의 값이 x바일 때가 예측 구간의 크기가 제일 작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예측 구간의 신뢰관의 길이가 최소가 된 x값은 한 것은 결국 뭘 구하라냐면 x바는 얼마예요? 라고 질문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바 값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y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y바 값은 y의 전체 값 70이니까 70 나누기 10 해서 7이 나옵니다. y바 값이 7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회기식을 구할 때 최소 제거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죠. 뭐가 복잡한 식이 막 나오지만 b낫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y바는 b낫 플러스 b1 x바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회기선이 이렇게 있고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요. 회기선이 이렇게 있다면 관찰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x바 값과 y바 값을 꼭 통과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x의 값이 x바일 때 y는 y바니까 좌표 x바와 y바를 관통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문제가 풀어졌죠? y바가 얼마라고요? 7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b1은 b낫은 없냐면 1이고 b1은 3분의 1이죠. 그럼 x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x바 값은요 18입니다. 따라서 답이 2번입니다.